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인데 시장의 공포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랑 거의 똑같은데 공포와 탐욕 지수 우리 자주 살펴보죠. 공포와 탐욕 지수는 극단적인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8입니다. 8. 어제는 14였는데 지난주에는 10까지 내려갔었다가 다시 올라왔었죠. 와, 8이라니. 8이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거의 최저 수준인데요. 올 초에 쭉 빠졌을 때 여기가 1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렇게 10까지 내려갔던 적이 몇 번 있지만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여기가 거의 10, 9 이렇게 갔다가 8까지 내려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최저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패닉에 빠져 있다. 공포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뭉쳐 있을 때, 공포가 몰려 있을 때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여기가 2018년 말 최저였죠. 이때도요. 이때도 9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때가 바닥이었고 또 코로나 때가 바닥이었죠. 작년에 10까지 갔었을 때 뭉쳐있죠. 여기 이렇게 이때가 바닥이었는데 또 여기 뭉쳐 있다가 지금 한 번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 공포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이 근처 어디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연준의 제롬 파울이 오늘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금리 올리는 걸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무서운 말을 이 사람 왜 이러죠 지금? 0.75%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윌 클레멘테라는 온체인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오던 사람인데 최근 이제는 좀 매수 타이밍에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는 내 손자의 손자까지 물려줄 만한 그런 풀매수를 때릴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근거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나온 자료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실현 가격입니다. 실현 가격.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의 평균 매수가를 보여주는 라인인데요. 여기 까만색 라인이 아직까지 거래되었던 모든 비트코인의 매수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 24,000달러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거를 보면 이 평균 매수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매수 찬스였습니다. 여기 2018년에도 그랬고 잠깐 코로나 때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터치하고 올라간 데도 있죠. 다시 또 제대로 한번 탁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까 그 사람 말은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 이 정도면 분할로 접근해도 되겠고 다 온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200주 이동평균선 여기는 아직 터치를 안 했지만 이게 현재 22,000달러 정도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말은 결국 예전에 과거를 돌아보면 여기 어디 3,000달러에 산 사람도 있고 4,000달러 조금 비싸게 5,000달러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다들 어마어마하게 대박 매수를 한 거잖아요. 3,000이든 4,000이든 그게 그거 아닌가 지금 돌아보면 다 엄청난 좋은 매수였다.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몇 년 후에 돌아보면 지금 29,000이나 25,000이나 24,000이나 조금 더 밑에라도 그게 그거 아니냐. 지금 정도면 충분히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최바닥. 그냥 코로나 때 3,000달러에 사신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바닥.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느니 슬슬 준비하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죠. 자, 이제 기관들은 어떻게 투자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 꽤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이 정도 규모면 지난 6개월 동안 최고 수치입니다. 그동안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기관들도 이제는 뭐 포기하고 던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저점 매수 아니면 기관들의 고객들이 아우성을 쳤는지도 모르죠. 더 사고 싶어. 보면 어디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 지난주에 제가 이 펄퍼스란 이 기관, 비트코인 ETF를 발행한 그 캐나다 기관입니다. ETF면 수요가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집을 해서 그만큼 ETF를 발행한 만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매집을 한 거겠죠. 그만큼 고객들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었다.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수요가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84 밀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을까요? 역시 비트코인 298,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26.7, 계속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멀티에셋의 8.6 밀리언 달러, 솔라나가 마이너스 5.3, 오랜만에 마이너스를 보여줍니다. 라이코인의 0.2, 트론의 0.3, 폴카닷의 마이너스 0.6, 칼다노 0.3, 리플 0.2, 그리고 다른 코인 1.4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74 밀리언 달러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그런 뉴스입니다. 중국 뉴스인데요. 중국에 숨어있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전체 해시레이트의 2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거 깜짝 놀랄 만한 뉴스죠. 아니, 비트코인 채굴자들 다 쫓아내서 다른 나라로 이사가서 자리 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니, 이거 좀 믿기 어려운 뉴스 같죠. 무슨 근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비트코인 관련 리서치 기관입니다. 화면에 있는 지도가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데요. 색깔이 진할수록 높은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진하죠. 자, 그런데 중국이 여기 굉장히 진하죠. 2등입니다. 2등. 전 세계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한국도 좀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노란 색깔이 좀 약한 데고. 그리고 여기 내려가 보면 여기 노란 색깔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2020년 여기 쫓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최고, 완전히 독보적인 그런 채굴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여기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여기 요거 별거 없죠. 그런데 중국이 쫓겨나면서 미국이 급격히 올라가죠. 자, 중국이 사라졌는데 여기가 7월입니다. 제로입니다. 8월도 제로. 그런데 9월에 짜잔, 이거 보죠. 30 엑사 해시. 갑자기 살아났어요. 이 정도 규모면 어디 이사 가서 자리 피고 전기선 끌어와서 셋업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른 시간입니다. 2달 만에 이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거 언론에서는 이거 숨어있는 지하 채굴자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21%를 차지하는 이 정도 규모를 중국 정부 모르게 슬쩍 지하에서 몰래 여기저기서 이렇게 전기선을 끌어다가 이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수상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중국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무슨 근거인지 살펴보니까 이 근거는 IP 주소를 기반이라고 합니다. IP 주소만 알면 어느 지역인지 어느 나라인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IP 주소를 숨기면서까지 우회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까지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 소재 주소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중국 채굴자가 쫓겨나기 전에는 이렇게 이름별로 다 어느 지역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P 주소를 우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알 수가 없고 지금 제로 상태가 됐고요. 그렇지만 중국 기반 IP 주소다. 이것까지는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블록체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술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CBDC 때문에 슬쩍 밀어놓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는 듯한데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의심. 지금 시장에는 이렇게 진위를 알 수 없는 그런 뉴스들, 또 우리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는 듯한데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 요소들을 찾자면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시장의 큰 움직임,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작년 4월에 끝없이 올라갈 줄만 알았는데 5월에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다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8월에 또 커다란 상승이 있었습니다. B워드와 함께 그때. 그리고 또 10월에 막 쭉쭉쭉 올라가니까 전고점을 뚫고 나서 이야! 드디어 하면서 우리가 흥분해서 막 두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속절없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었잖아요. 참 무기력해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폭락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그렇게 내려가기만 할 건지 폭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일들이 지금 척척척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내일을 알 수 없는 힘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투자의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투자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